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럼 아빠와 엄마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태어난 나는 염색체가 92개일까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먼저 DNA가 복제됩니다.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한 상태로 가운데로 이동한 뒤 분리되어 2개의 딸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이때는 염색체가 복제되지 않고 감수 2분열이 일어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4개의 딸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빠의 정자에서 23개, 엄마의 난자에서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으므로 나는 염색체가 부모와 같은 46개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1-3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 속에서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를 통해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생식이라는 것은요,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식세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자 혹은 난자와 같이 수정되어 새로운 자손을 만드는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 분열은요, 세포 분열이 2번 연속 일어나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세포 분열을 말하고요. 이때 우리는 수가 줄어든다, 감소한다 하여서 감수분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나오지만 감수분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선생님이 번갈아 쓰더라도 같은 용어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분열 과정 또한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분열 전에는 간기라고 지칭이 되는데요. 간기에는요, 핵막과 인이 관찰되고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 바로 염색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에서 DNA가 복제되어 유전 물질의 DNA 양이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간기가 됐고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응축하여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여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큰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리고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염색사처럼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가 응축하여서 막대 모양의 염색분체끼리 나타나는 그런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이때 상동염색체가 결합하여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먼저 상동염색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동염색체라는 것은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의 쌍으로 있는데 부모로부터 1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자, 보라색은 엄마가 줬고요, 파란색은 아빠가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동염색체를 하나를 갖게 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 속에서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라고 했었나요? 46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염색체를 부를 때는 번호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1번부터 23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6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1번에는 염색체가 2개씩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동염색체인데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아서 같이 1번을 이루고 그 2개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동염색체라 불러요. 그리고 이 상동염색체가 결합하여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이가 염색체라는 것은 상동염색체가 있을 때 이것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붙은 거예요. 상동염색체가 결합하여서 접합하여서 형성하는 것으로 4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졌다 하여서 4분 염색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주로 많이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기를 지나면 중기가 되는데 중기에는 이 이가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 가운데에 일렬로 배열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때 이가 염색체 모양을 가장 잘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추사가 각각의 상동 염색체에 착착 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중기에서 넘어가면 바로 이 방추사가 잘못 썼네요. 후기. 이 후기에서는요, 방추사에 의해서 상동 염색체들이 접합해 있다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분리되고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자, 선생님 저는 이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가 2배로 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가 2배로 불어서 이렇게 염색체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염색체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큰 것을 1번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렇게 작은 것을 2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생식세포의 모세포에는 이렇게 총 4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네가 서로 접합해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딸세포에 아빠 거 염색체만 들어간 친구가 있을 거고 엄마 거만 들어간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엄마 거 조그만 거 들어가는 친구와 아빠 거 조그만 거 들어간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큰 거 1번, 작은 거 2번. 자,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있는 건 똑같지만 개수가 달라졌죠. 맨 처음에는 1번에는 2개씩 있었어요. 2번에도 2개씩 있었고. 하지만 얘네가 감수 1분열에 의해서 각각의 세포에 1번 1개, 2번 1개, 1번 1개, 2번 1개 해서 총 2개씩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처음에 4개였다가 2개, 2개로 줄어들게 되죠. 이에 따라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감소 1분열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세포 양쪽 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를 지나가면 바로 말기가 나타나는데요. 말기에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요. 세포질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추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후기까지, 말기까지 이렇게 돼서 끝이 아니라 바로 넘어가서 제 2번째, 바로 감수 제2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제2분열일 때는요, 중요한 거는 간기가 없이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간기가 없다라는 말 표현은요, 간기가 없다라는 말 표현은 염색체 DNA에 복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DNA 유전 물질의 양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까 처음에 분열됐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시 마찬가지로 핵막도 사라질 거고요.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포에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있어요. 아까 분열됐기 때문에 언제? 감수 1분열 후기 때 분열했었어요. 그리고 각 염색체는 2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가 전기를 넘어가면 염색체가 다시 세포 가운데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중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추사가 각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라고 하기보단 염색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상동 염색체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미안. 염색체에 동원체에 착 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지나면 이 염색분체가 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각 염색분체가 방추사 위에 세포 양쪽 끝으로 질질질 이동됩니다. 그 시기가 마찬가지로 후기예요. 이때 DNA 양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웅축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되고요. 핵막과 인이 나타나며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기죠. 그리고 방추자도 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기에 통해서 보면은 딸세포가 몇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1개, 2개, 3개, 4개. 4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식세포 형성에서는요. 딸세포가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때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언제 줄어든다? 언제 줄어들었어요? 감수, 1분열, 후기 때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인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진다. 이때 이 딸세포는 남자들은 정자, 여자들은 난자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을 염색체 모양과 행동으로 봤는데요. 자, 이 감수 분열의 특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감수 분열의 특징을 정리해보면은요. 바로 세포 분열이 총 2번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연속. 쉬지 않고 간기가 없이 바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모세포에서 몇 개의 딸세포?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언제 나타나요? 감수 1분열 때 나타나요. 언제? 감수 1분열 중에 언제? 전기. 알겠지? 그리고 전기예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 2개가 결합해서 원래의 모세포와 동일한 그 개체가 형성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생식세포의 분열의 특징까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하셔서 분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체세포 분열은요, 상동염색체가 있고 그 녀석들이 간기 때 2배로 증가합니다. DNA가 복제. 그래서 이 DNA가 복제된 다음에 한 번의 분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세포와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갖고 있는 딸세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일 때는요. 상동염색체가 마찬가지로 간기를 통해서 DNA가 복제되어서 2배로 늘어나는데 이때 이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염색체가 되었다가 이 이가염색체가 지금 요 형태가 이가염색체죠. 이 이가염색체가 상동염색체들이 분리하는 것.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분열을 통해서 이때 DNA 복제 없이 바로 분열해서 바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생식세포를 보면은요. 이 모세포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 형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로 예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를 먼저 보면은 체세포 분열은요. 분열 전 DNA 복제는 간기 때 한 번 일어나고요. 생식세포 분열도 마찬가지로 간기 때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동염색체의 접합을 하냐 안 하는데 체세포 분열은 전혀 하지 않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합니다. 언제 합니까? 자,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감수 1분열 때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열하는 횟수는 체세포 분열은 한 번만 분열을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2번 연달아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딸세포의 수는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면 2개의 딸세포가 나오죠. 그리고 생식세포는 첫 번째 분열에서 2개, 한 번 더 분열해서 4개가 만들어집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는요. 체세포 분열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 결과는 이 세포수를 늘려서 성장을 하던가 혹은 손상된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이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의 분열에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요. 공통점은 이 단계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보면은 세포 분열 전 간기에는 DNA가 복제가 되고요. 전기에는 이 실처럼 풀어져 있던 유전 물질들이 막대 모양처럼 염색체가 나타나서 응축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기 때는요, 이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한가운데 배열돼가지고 관찰하기 제일 좋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후기에서는요, 염색체가 분리돼요. 그리고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말기에는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어가지고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들은 사실은 체세포 분열이냐 생식세포 분열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세포 분열의 그 단계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계냐와 어떤 분열이냐와 상관없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반면에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체세포 분열은 장소가 온몸이에요.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장소가 생식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정소고요. 여자들은 난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이제 성교육하면서 많이 배우셨는데 생식기관이라는 것은 몇 가지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정소와 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소와 난소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포 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는 있지만 그 상동염색체끼리 결합하진 않아요. 하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하여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는 1회 분열을 하지만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 반면에 생식세포에서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인 감수 분열에서는 2회 분열을 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모세포와 동일해요. 똑같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딸세포의 모양과 모습이 원래의 세포인 모세포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딸세포가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 결과 체세포 수를 늘려서 생물이 성장하고 혹은 재생하는 데 손상된 부위를 낫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체세포 분열이라면 반면에 오로지 목적이 생식이에요. 감수 분열은 생식을 하기 위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DNA양 변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DNA양 변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게 없는 게 그냥 원래 모세포에서 DNA 양이 1이라고 봤을 때 간기 때 얘가 복제되잖아요. 그래서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다가 분열하면서 반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분열 결과 딸세포와 모세포의 그 DNA 양이 동일하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수 분열에서는 처음에 똑같이 1이었는데 복제됩니다. 복제돼서 2배로 늘어났다가 첫 번째 분열할 때 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두 번째 분열할 때 반으로 줄어들어서 원래 모세포의 절반 0.5 정도의 DNA 양밖에 갖지 않는다. 이 생식세포는 그렇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감수 1분열 때 이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NA 상대량과 염색체의 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색체라는 개념과 DNA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생식세포 형성 과정인 감수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특징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특징들을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